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피스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최종일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내용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생충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준비를 한 강의입니다. 이 기생충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사람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그 생물체인데요. 예, 그런데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돕자고 해서 이제 준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생충은 여기 보시면 이제 크기가 매우 다양한 그런 생물체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 기생충은 뭐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로 복합적인 이제 그런 생물체들의 집합이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생충 또는 기생체라고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진균, 이제 곰팡이 종류죠.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해서 사람의 이렇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생물체가 사람에 와서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든가 감염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원래. 이제 그런데 세균하고 바이러스, 진균은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미생물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그 동물만을 모아가지고 기생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 가지가 크게 기생충에 해당이 되는데, 원충, 그다음에 연충, 그다음에 절지동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움직이는 동물로서의 기생충에 우리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원충은 이제 아주 제일 작은 건데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겨우 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원충이고, 그거에 비하면 몇 배나 크다 할까요? 뭐 만 배, 10만 배, 100만 배 더 큰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이건 연충이라고 합니다. 연충.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생충은 대다수가 이 연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 대변에서 혹시 이렇게 발견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충은 또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실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요충 같은 것도 좀 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실 모양인 거를 다 선충이라고 하고, 또 이제 나뭇잎파리 같이 납작하게 생기고 나뭇잎 같이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 거는 흡충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걸 디스토마라고 불렀는데, 디스토마라는 거는 입이 두 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입은 한 개고 한 개는 빨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 다 입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토마라고 하던 거는 요즘은 말을 안 쓰고 이제 흡충 이렇게 부릅니다. 빨판을 가진 이제 흡충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길다란 테이프 같이 생긴 건데 이건 조충,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말로는 이제 촌충이라는 말도 썼어요. 촌충. 그러나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는 조충이라고 해야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촌충이라는 말은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 촌자가 짧고 작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조충은 굉장히 길어요. 긴 조충이 이게 토막토막 이렇게 끊어져서 대변에 이제 발견되거나 그러는데, 그 작은 거가 한 마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중체다 해가지고 촌충이라고 해요. 우리가 총각을 다툰다 이런 이 말은 짧은 어떤 그 시간을 다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촌충이라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길다란 게 한 마리인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작은 걸 갖다가 촌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충이라는 게 맞다. 조충이라는 것 뜻은 띠를 이룬 이렇게 길다란 충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종류는 절지동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절지동물은 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 여러분들이 곤충 하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곤충 중에도 가령 머린이라는 거 아세요? 머리에 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 그 위생 상태가 불결한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몸이도 있거든요. 또 이제 성병의 하나이긴 한데, 우리 그 음모 있죠, 음모. 그 생식기에 그 음모에 또 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성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절지동물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또 진드기라고 해가지고, 진드기. 우리 피부에도 진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드기도 기생을 하기 때문에, 기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생충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말하면 원충, 연충, 절지동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원충의 이제 예를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충 중에는 이게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질아메바의 영양형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요 하나가 세포예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지금 1000배로 본 거거든요. 1000배로 봐서 요 정도니까 뭐 눈으로는 전혀 물론 안 보이고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사람의 장내에 들어와서 뭐 그 혈변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장에서 피가 나오게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원충에 이해가 됩니다. 요건 1000배로 봤을 때, 또 톡소포자충의 타키조이트라는 것도 요것도 이제 1000배로 본 건데, 1000배로 봐서도 요거밖에 안 되죠. 조그만 거 이렇게 그 송편 같이 생긴 건데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작으냐 하면 사람의 적혈구, 그 적혈구보다도 더 작은 그런 작은 형태가 톡소포자충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와포자충 하면은 요것도, 요게 지금 장점막의 조직인데 여기 동그랗게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 아주 작죠. 그러니까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것들이 이제 원충에 들어간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라리아도 이제 원충인데, 어떤 분들은 말라리아가 기생충입니까? 기생충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 말라리아가 워낙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말라리아를 그냥 기생충하고 똑같은 레벨에다 놓고 말라리아 및 기생충 질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다른 건지 알아요. 그러나 기생충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리고 이 말라리아 원충은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서 이렇게 바르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떨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적혈구, 지금 여기 적혈구거든요. 이쪽은 정상적인 적혈구고, 요것도 정상적인 적혈구는 그냥 괜찮은데, 여긴 지금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또 여기 안에 동그란 거 들어있는데 이 동그란 게 말라리아예요. 이 동그란 거는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서 2개, 4개, 뭐 16 이렇게 분열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적혈구가 터져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요거 동그란 거 하나가 또 다른 적혈구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이 적혈구가 이제 터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빈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열이 나게 되고, 그래서 말라리아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충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선충은 아까 육안으로 보인다고 했죠. 이 선충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거, 이게 이제 회충입니다. 회충. 사람이나 돼지나 이런 데 오는 회충.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한 3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안으로 보이고, 요것은 이제 실제로 사람 몸에서 나온 회충 암컷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회충에 감염되어 가지고 가끔 저런 환자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회충이 유행지였는데 아주 뭐 대단한 유행지였는데 이 회충 때문에 기생충 왕국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게 불과 1960년, 70년까지도 그렇게 불렸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회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생충 전공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도 그때 회충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박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제 회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회충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박멸 상태인데,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직도 가령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회충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고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는 고래회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고래회충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 원래 고래회충, 고래 몸 안에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큰데 뭐 30cm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고래회충의 유충, 애벌레죠. 유충은 사람에 왔을 때 크기가 그렇게까지 안 돼요. 한 5cm, 길어야 5cm 정도. 요겁니다.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 요게 지금 생선에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낭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여기 낭 보이시죠? 이 생선의 내 간인데 지금 여기 동그랗게 말려 있는 요거를 꺼내 가지고 탁 이렇게 터뜨리면 안에서 요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생선회를 먹을 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 장내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선충이고요. 여기 요충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흡충은 아까 제가 나뭇이파리 모양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나뭇이파리 모양이죠. 이쪽에 있는 게 이게 간흡충 또는 간디스토마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길이가 얼마나 되냐? 길이가 1cm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요즘도 나옵니다만 간담도 수술을 할 때 담도를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감염이 돼서 그게 1cm 정도 되니까 이제 가끔 담즙 주머니 있잖아요. 그 담낭에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담낭을 이렇게 조금 짜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수술해서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폐흡충인데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큰데 콩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고요. 요거는 좀 납작한 데 비해서 이거는 좀 콩처럼 생겼는데, 이제 누르면 좀 납작하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거는 폐흡충 또는 폐디스토마 이렇게 부르는 건데, 간흡충의 유충은 지금 물고기의 근육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거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고, 요 간흡충의 성충은 수술하다가 발견되는데 1cm 정도 되니까 요만하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데 이제 이 유충은 훨씬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는 간흡충의 유충이 지금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의 이제 그 담도로 이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그런 그때의 모습이 요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폐흡충인데, 폐흡충은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개나 가재의 근육 속에 이게 보통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재를 이제 잡아다가 덜 익혀서 먹는다든가 또는 뭐 날로 먹는다든가 이럴 때 폐 감염을 일으켜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폐흡충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가끔은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되게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 하면 참개라고 들어보셨을게요. 참개.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참개가 이제 민물개인데, 그 참개를 싱싱한 걸 해가지고 이제 가끔 게장을 만들어서 먹는데 뭐 아주 맛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제 해서 잡수신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다 감염돼서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폐흡충이 좀 있는 편인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그 제가 옛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령 뭐 우리가 조선시대 이렇게 하면 조선시대를 왜 갑자기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미라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라.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회곽묘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한 그 시신들이 거의 얼굴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옷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뭐 장군 이런 사람은 장군 옷 비슷한 게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렇게 옷을 젖히면 이 피부도 그냥 그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장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보면은 대변도 대장 안에 대변도 그대로, 근데 대변이 딱딱하게 돼 있죠.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 같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뼈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 같이 굳어 있는 그 대변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그 약 처리를 해가지고 일주일이고 이렇게 놔두면은 서서히 이게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그 기생충 알 같은 게 그게 남아 있는 게 이제 검출이 되거든요. 그 검출을 해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미라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폐흡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폐흡충의 중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는데 주로 이제 결핵처럼 증상이 그렇거든요. 기침할 때 피가 나오고 기침 많이 하고 결핵처럼 증상이 비슷한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흡충 종류 중에 이제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코가와 흡충은 아직도 유행이 많이 있고 홀텐스 국구 흡충, 서울 주걱 흡충, 참굴 큰입 흡충 뭐 이런 이름도 생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그 제가 이제 저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도 있고요. 특히 참굴 큰입 흡충은 세계 최초로 이걸 발견했어요. 저희 연구진이 발견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인체 감염이 발견되고 있어서 온 세계의 그 기생충 학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뭐가 옮기냐 하면 굴이 옮깁니다. 우리가 먹는 굴.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군 이런 데에 이제 유행지가 있고 또 서울 주걱흡충이 있는데 이것도 왜 서울자가 들어갔죠? 이것도 우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인체 기생충을 발견했고 이거는 뱀이 또 매개를 해요. 뱀.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조충, 길다란 테이프 같이 생긴 거,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해 긴촌충이라는 게 있는데 다이포스리오세팔로스 니혼가이엔시스라는 건데 여기 전체가 한 마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긴가? 이 길이가 거의 10m에 달하는데 이 충체는 제가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 입원한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그를 깨끗하게 이렇게 받아서 대변에서 받아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대변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은 건데 아주 그냥 머리서부터 꼬리까지가 다 그냥 이어져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런 그 모습의 표본을 제가 얻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뒀었습니다. 이거 사진 찍은지도 뭐 거의 한 3, 40년 된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환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 고충이라는 거 있는데 고충은 여기 요런 건데요. 여기 이 조직은 뇌입니다. 사람의 뇌에 지금 이 고충이 이렇게 있잖아요. 얹혀져 있잖아요. 이놈이 뇌 사이를 이렇게 기어다녀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도중인데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약이 없어요. 약으로 이게 듣지를 않고 감염된 환자는 가끔 이제 이렇게 발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뇌 증상을 일으키고 마비를 오게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뇌를 열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걸 꺼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없애는 것만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치료 방법이고 약물이 듣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인데 다행히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신경외과 이런 데서 간혹 증례 보고로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뇌뿐 아니라 이 저 사지 이렇게 근육 같은 데도 갑니다. 가고 복강에서도 검출이 되고, 남성에서는 고환 같은 데 침범을 잘해요. 그것도 재밌는데, 남성에서 왜 고환에 잘 가느냐 하면, 고충이 스파르가눔이라고 하는데, 이 고충이 뱀에 있잖아요. 뱀에 있다는 뜻은 온도가 좀 낮은 온도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찬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사람에 어쩌다 우연히 오긴 하지만, 사람에서도 온도가 가장 낮은 곳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장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내장에는 사실 잘 안 있으려고 그러고, 이놈이 찬 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뇌까지 가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또 이제 남성 같으면 이 고환 쪽에 이런 데 가서 거기가 온도가 좀 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기도 하고, 정갱이 근처라든가 뭐 이렇게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는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아마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낭미충도 촌충의 하나인데, 이거는 그 원래 이렇게 길다란 충체가 이제 성충이고, 유충이니까 애벌레는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놈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팔인데 여기 지금 동그란 거 두 개가 보입니다. 요 질환도 요즘은 많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해외에는 뭐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고, 특히 멕시코 같은 데는 뇌를 침범한 낭미충 환자가 뭐 병원마다 그냥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를 떼어내게 됩니다. 약물도 요새 듣긴 합니다만, 이제 수술해서 떼어내면은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의 조직이고요. 이 안에 이 절개를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낭미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낭미충은 여기가 머리를 이렇게 안으로 쏙 하고 있는데, 머리를 가령 이렇게 잡아 뺐다고 생각하면 요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요게 머리인데,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 됩니다. 요런 것들이 뇌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뇌 CT나 뭐 MRI 찍으면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돼서, 그리고 이런 게 감염이 되면 우선 뭐 발작 일으키고 마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병을 주로 일으키는 것만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고, 병을 거의 안 일으키는 것도 종류가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지동물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절지동물 중에 사람의 감염을 일으키는 거, 머린니. 이 머린니는 여기 지금 이제 많이 잡아놨는데, 가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머린이가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도 혹시 머린이가 있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뭐 혹시 해외에서 조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만일에 뭐 예를 들면 난민이 어떤 다른 나라로 이렇게 들어왔다든가 이럴 때 그런 그 위생 상태가 나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약간 강동 지역이긴 한데, 강남 내지 강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유행이 얼마 전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놓고 챔빗으로 이 머리를 이렇게 좀 빡빡 해가지고 딱 하면 여기다 신문지나 뭐 종이를 놓고 그러면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이놈이 막 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도망가지 않게 이제 얼렁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에다 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하여간에 머린이가 그럼 이제 감염된 어린아이들은 우선 두피가 가렵고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몸니하고 머린니하고는 형태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색깔만 다릅니다. 색깔만. 그러니까 사람의 머린니 중에
이 동양 사람 머리 색깔이 까만 사람의 기생하는 머리니는 머리니가 까매요. 근데 저쪽에 머리니가 이렇게 갈색인 그런 나라에서 유행하는 머리니는 머리니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보호색을 가지고 있고 인종마다 좀 다른. 그리고 이제 흑인들은 머리니가 많지 않아요. 흑인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저 김수경 지부장님 아시지만 머리가 짧잖아요. 짧고 이 흑인들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머리 두피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길면은 가려워서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게 막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잘라주니까 머리가 없으면 머리니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머리가 긴 여성에 많고 또 여자 아이들한테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사면바리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성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음모예요. 음모 이거 하나를 요놈이 딱 다리를 이렇게 해서 딱 걸어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체로 어떻게 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그야말로 진익이든지 뭐 이래야지 이게 이제 부서질 수가 있긴 한데요. 사면바리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거든.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환자가 이제 여기 가렵다고 해가지고 오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서 거기서 이제 확인이 되면 대개 이제 이게 쉐이빙을 하죠. 쉐이빙 해가지고 우선 음모를 다 제거하는 것만이 확실한 치료법이 됩니다.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도 또 한 몇 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붙어 있는 그 니트라고 하는데 석회라고 그 석회가 완전히 제거돼야만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옮아 다니는 거는 이제 성병으로 많이 옮아 다니고 그렇게 돼 있죠. 뭐 그다음에 빈대, 옴진드기 이것도 뭐 피부병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한 겁니다. 벼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기생충의 예로 말씀드린 거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원충, 그다음에 상당히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로 큰 게 연충이 있고 그다음에 절지동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는데 이런 기생충들은 이제 기생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생 생활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생물체의 체표나 체내에 체표에 올 수도 있고 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는 영구적으로 올 수도 있고 서식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머리니 같으면 머리 두피에서 뭘 하냐면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사는 거니까 사는 장소도 얻고 영양 물질도 이제 뺏기는 하는 거지만 빼앗으니까 이제 가렵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은 좀 뭐 한 며칠만 있다 그냥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기생충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이렇게 있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체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을 탈취한다 이렇게. 기생충 중에 나쁜 기생충은 이제 이렇게 뺏어 먹고 숙주를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를 기생충이라 하고 또는 기생체라 하고 B를 숙주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조건은 기생충하고 숙주하고는 종이 다른 종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생활의 이 정의를 놓고 보면 가령 뭐 내가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엄마 아빠 집에 냉장고에 있는 뭐 음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그러니까 기생생활이 아니냐. 그 형태는 기생생활 같죠. 왜냐하면 거주도 서식도 집에서 아버지 엄마 집에서 서식하고 우리가 이제 기생충 영화가 이제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자식하고의 관계는 같은 인간이라는 이 종이기 때문에 기생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종이 서로 완전히 달라야만 기생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의에 맞는다.
그다음에 이제 이 B가 A보다 커야 한다는 거는 숙주가 기생충보다 몸이 커야지, 숙주는 작고 기생충은 굉장히 크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고양이하고 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쥐를 잘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를 만일에 기생충이라고 한다고 하면 쥐라는 거에 이제 그 표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쥐에 이렇게 덮쳐서 표면에 붙어서 영양물질을 다 먹으니까 고양이는 쥐의 기생충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정의에는 안 맞는 그런 거다. 그런 경우는 고양이는 쥐의 천적 생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기생충의 진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기생충하고 숙주가 이렇게 이제 서식 장소, 영양물 이런 걸 제공을 받아야 하니까 숙주하고 기생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공격하지만 때로는 서로 돕고 의존도 하기 때문에 숙주하고 기생충은 공진화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코이볼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공진화를 해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숙주에 해를 주지 않고 같이 살자, 같이 잘 살자 이렇게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탈취하지 않으면 음식 영양물을 뺏지 않고 그냥 숙주가 내버리는 거를 먹는 경우는 기거체는 기거 생활이라고 불러. 또는 이제 심지어는 숙주한테 필요한 어떤 거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숙주한테서 영양물 받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면 공생이라는 말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화적 연령이 어린 놈, 아직 미숙한 놈은 병원성이 강하고 진화적 연령이 오래돼 가지고 우리 인류의 기생을 일으킨 지가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돼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이 온 거는 길이가 뭐 10m에 달하더라도 병원성이 없고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동해 열두조충이라는 10m에 달하는 큰 그 기생충이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못 느낍니다. 증상이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이어트에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다이어트까지 이제 하려면 이게 이제 병원성이 완전 제로라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직 좀 의심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를 일으킨다든가 뭐 복통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이어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는 있는데 아이디어는 괜찮은 거죠. 10m짜리가 배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먹긴 실컷 먹고 그러면 그 과잉으로 먹은 거는 이 기생충이 다 먹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적절한 이것만 딱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사람과 공진화를 잘 해온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큰 놈인데 증상은 거의 안 일으키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쬐그만 놈인데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냥 적혈구 파괴를 하고 이래가지고 막 빈혈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사람의 적응을 잘 못한 예, 말라리아 말고도 이렇게 이제 그 고충 같은 경우에는 뇌에도 들어가고 또 이건 지금 뭐냐면 고환입니다. 이게 남성의 고환인데 군인인데 이 사람이 군인들을 이제 그 생존 훈련을 시킵니다. 요즘은 뭐 조금 그런 훈련이 드물게 됐지만 그 생존 훈련이라는 거는 공수 특전 부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산악 같은데 이제 낙하산 타고 떨어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그야말로 물하고 뭐 이렇게 건빵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네가 살아남아서 며칠 동안 해가지고 이제 부대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뭐 몇십 킬로 떨어진 데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공수 특전 훈련을 할 때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부대를 찾을 때까지 이제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나무 뿌리도 캐서 먹고 이제 이파리도 먹고 뱀을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게 뱀은 이제 있으니까 그 뱀을 먹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를 생존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서바이벌 트레이닝. 그 요때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뱀에 있던 것이 이제 들어가서 고안의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죠. 또 이제 포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요런데 지금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게 안에 이제 기생충이 있는 건데 포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요것도 이제 일종의 그 적응을 잘 못한 예가 됩니다. 기생충의 이제 발생을 한번 보면 이 생물체 기원에서부터 당연히 시작하죠. 그래서 유전 물질이 RNA, DNA가 자연계에서 우연히 합성돼 가지고 자가 복제 돼 가지고 새로운 생물체가 탄생을 해서 이 생물체가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점점 자유생활하는 어떤 생물체로 되기도 하고 결국 이제 사람까지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진화론이죠. 이 사람까지 출현하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발생을 갖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하고 인류의 역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떤 생물체는 뭐 공룡 같은 것도 멸종했으니까요. 어떤 생물체는 환경이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멸종의 길을 간 것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공룡은 하나의 예일 뿐이죠. 그래서 멸종으로 가는데 어떤 생물체는 아이고 이거 뭐 멸종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아예 어떤 다른 생물체 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영양 물질이 뭐 풍부하고 이러니까 이제 살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영악한 생물체가 바로 기생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여기 벼룩 위에 더 작은 벼룩이 피를 빨고 있고 이 작은 벼룩을 더 작은 벼룩이 물고 있다. 이게 이제 기생충과 기생체에 관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이렇게 보면 벼룩에 붙어 있는 또 기생충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기생충에 붙어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까지 포함해서. 이 과정은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생물학적인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숙주가 있는데 이 숙주는 사람은 사람이 숙주고 돼지는 돼지가 숙주고 이래서 각각 고유한 기생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소, 말, 돼지, 참새, 독수리, 뱀, 개구리 각각의 존재하는 기생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돼지나 개, 고양이의 기생충하고 사람의 기생충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개구리의 기생충하고 사람의 기생충은 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느 고등학교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생물학 시간에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생충을 분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염색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약간의 보고서 내진 논문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대통령상도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구리의 기생충 이래가지고 이제 분리를 한 건데 사람 거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 학자 그러면 이제 저만 해도 저는 사람의 기생충 학자고 돼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압니다만 개구리나 뭐 박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제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수십 년 했다는 사람이 그걸 모르냐? 사람 것만 해도 다 모르는데 그 박쥐 기생충 이런 건 또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박쥐 기생충 하는 사람은 박쥐 것만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박쥐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뭐 남미의 박쥐에는 뭐가 있고 뭐 동남아시아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다릅니다. 저는 주로 사람 기생충을 이제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기생충의 종류는 이제 수십만, 수백만 종 또는 그 이상 이거 뭐 알 수가 없지만 되게 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겠다. 기생충의 원조는 가령 이제 이질아메바 같으면 이제 이게 이질아메바가 사람에 와서 그 대장에 와서 큰 창자. 그래서 이제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피를 나게 만들어서 출혈을 시키고 이제 조직에 아주 그 대장 염증을 만드는데 이게 원조는 뭐냐? 시궁창 아메바였을 거다 그런 겁니다. 그 시궁창 물을 먹은 사람의 몸속에서 아메바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에도 적응하는
종으로 분화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지라메바는 이제 왼쪽 같이 생겼고 오른쪽 거는 모스크바 시궁창 아메바예요. 이 모스크바 시궁창 아메바는 그냥 시궁창에 혼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이제 이런 놈 중에 변종 중에요. 어떤 놈이 요즘 그 사람의 뇌를 파먹는 아메바 그래갖고 또 신문에 한번 매스컴에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의 뇌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뭐 요란을 막 그 뇌 조직을 막 이렇게 파먹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스크바 시궁창 아메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궁창에 워낙 혼자 사는 건데 이놈이 어쩌다가 사람이 시궁창 물을 먹었는데 사람 몸속에서 이제 살기 어렵지만 이게 적응을 하면서 유전자가 변하고 이래가지고 바뀌었을 것이다. 이지라메바로 바뀌고 근데 이지라메바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이지라메바는 사람에서 곧바로 그냥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그 뇌를 파먹는 네글레리아라는 자유 아메바가 있습니다. 그 뇌를 파먹는 아메바는 뇌에 가서 이렇게 뇌를 파먹어 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금방 일으키게 아주 미숙한 그런 기생충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 대개 바깥에서 들어와서 장내에 들어가는 기생충으로 이제 됐을 거다 처음에는. 그래서 위나 소장, 대장 이런 데서 보통 기생하다가 어떤 거는 이제 아주 달콤한 냄새가 쫙 나오는데 어디냐면 담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뭐 위나 십이지장 같은 데서 보면 담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이 담즙이 맛있는데 그렇고 그쪽으로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담낭, 담도, 간까지 올라가서 아 여기가 살기가 좋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정착한 놈이 간흡충일 것이다. 폐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장내에 들어왔던 놈이 이게 이제 산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종류인데 이 장내에는 산소가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이 어디냐 해보니까 폐에는 산소가 많거든. 그래서 폐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거기 가서 많은 산소를 이제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살자. 이게 폐흡충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예, 그런 정도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기생충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들의 오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저도 사실 어릴 때는 기생충 막 징그럽고 그냥 막 그랬고 또 회충이 저에게 저 학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어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뽑아낸 적도 있어가지고 너무 그냥 소름이 끼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기생충을 이제 회충 같은 회충을 이제 가위로 뚝 잘라가지고 안에 그 물이 나와요. 그 채광액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온갖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채광액 속에 물질이 뭐 수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생제가 거기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고혈압에 쓰는 무슨 약제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회충이 이따말 크거든요. 이게 뚝 자르면 그냥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거를 분리를 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앞으로도 계속 좀 연구해야 될 그런 겁니다. 아직 진화가 덜 되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종류가 많이 남아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숙주를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자신들의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생충이. 그래서 이게 기거체가 되거나 또는 공생체가 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진화가 잘 된 놈들은 다이어트용이나 또 알레르기 질환 치료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오늘은 제가 알레르기 치료용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향후 기생충을 타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새로운 면역요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